안녕하세요. 지푸라기를 동아줄로 만드는 사람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또는 채무조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채권 추심 또는 독촉에 대한 것입니다. 카드값을 연체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갚으라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우편도 오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횟수도 많아지고 또 표현도 과격해집니다. 당장 찾아가겠다 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독촉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독촉을 받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채무조정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럼 채무조정,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했을 때 추심 중단이 언제 되는지, 추심 중단이 빨리 되는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에 채권금융회사로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합니다. 채권금융회사가 그 통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채권 추심, 소외 제기 또는 강제집행 신청 등 일체의 채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나 독촉이 중단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통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을 합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이 나고 그것이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되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이라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채권자의 변제를 받는 행위나 강제집행하는 것을 법원의 명령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고 그것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1,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본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이 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기까지 1, 2주 정도 후부터는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과거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오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는 보통 2,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도 신청을 했는데 금지명령이 나지 않더라도 개시 결정이 나면 추심은 중단되고 그 기간은 2, 3개월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추심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가 나면 그때부터 파산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고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한 다음 파산 선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한 달 만에 나는 경우도 있지만 2,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추심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또는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 선고가 나기 전이라도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개인회생 신청했다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고 알리고 법원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보통 1206건 규모가 큰 채권 금융회사들은 바로 추심을 중단합니다. 물론 이제 소규모의 대부업체나 또는 사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하게 파산 선고가 나기 전에 또는 개시 결정이나 금지 명령이 나기 전까지 오히려 더 심하게 그 독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좀 큰 채권 기관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 사실이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추심이나 독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